인생을 바꾸는 긍정적인 질문. 어포메이션. 노아 세인트 존 지음. 이 책은 어떻게 그리고 왜 쓰였는가? 모든 시작은 하나의 질문에서 비롯된다. 알베르토 망겔. 샤워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이 있는가? 아이디어나 깨달음은 아르키메데스나 뉴턴의 경우처럼 무엇인가 골몰하던 중 급작스럽게 온다.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의 일에 골몰하면서 샴푸병을 잡았을 때도 갑작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는 생각일 수도, 당신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일 수도,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의 해답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줄곧 당신과 함께 하고 있었다. 1997년 4월 24일 봄날, 뉴잉글랜드의 아침은 상쾌했다. 나는 자그마한 예술대학의 기숙사에 사는 종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기숙사 방이 어찌나 넓은지 한가운데 서면 사방벽을 다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이때 내 나이는 30세였고 이혼을 했고 통장엔 $800 정도의 잔액만 남아있었다. 또한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가 있기 전날 밤, 나는 좁은 방에 앉아 콘크리트 벽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 마음은 세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어수선했다. 첫 번째 생각은 내 인생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 생각은 잘못된 인생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고 있다 라는 것이었다. 잘못된 인생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은 첫 번째 생각보다 더 나를 힘들게 했으며 절망적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은 누군가 성공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여야 하지만 난 성공하지 못했다 라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앞에 두 생각보다 훨씬 더 나를 짜증나게 했다.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 나는 삶에서 완패한 것처럼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부유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우리 가족은 뉴잉글랜드에서 부유한 마을에 살았지만 끔찍하게 가난했다. 문자 그대로 끔찍했다. 우리는 더러운 길가의 제일 아래쪽에서 완공도 되지 않은 집에서 살았다. 9살쯤 되었을 때 하루는 어머니께 물었다. 엄마, 왜 엄마와 아빠는 항상 돈 때문에 싸우시나요? 왜 우리는 항상 마카로니와 치즈만 먹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는 집에 충분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언제나 돈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각종 고지서의 요금을 내지 못하고 끼니를 거를까 두렵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부모님은 언제나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이다. 일주일 내내 아버지를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버지께서는 매주 7, 80시간, 때론 그보다 더 일하셨고 어머니 또한 시간제 일을 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의아해서 다시금 질문을 던졌다. 왜 충분한 돈이 들어오지 않나요? 어머니께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로 알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가계부를 보여주면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설명해 주셨다.
확실히 한 달치 돈을 다 쓰고 나서도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날들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두 가지 큰 결심을 했다. 첫 번째 결심은 부모님께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최대한 빨리 자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모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그 순간 부모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 결심은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내 인생을 부족함, 공포, 빈곤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삶은 이제껏 알아왔던 것이고 또 내가 아는 전부였다. 그리고 그런 삶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확실히 알았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았는가? 나는 가난한 아빠밖에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온 인생을 열심히 일하셨지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못하셨고 배울 수도 없었다. 나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도서관을 이용했고 자기 개발서의 고전들을 개걸스럽게 읽어대기 시작했다.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웨인 다이어, 스티븐 코비 등등. 비록 그 내용들을 모두 이해하진 못했지만 나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나에게 책은 빈곤과 부족, 공포의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탈출구였다. 또한 나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으며 8학년을 월반했고 수석으로 졸업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 내가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1997년 4월 24일 나는 뉴 잉글랜드의 주머니만한 기숙사 방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계속 기회를 놓쳤고 관계는 실패했으며 잔액은 $800밖에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놓쳐버린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 즉 내가 간과한 정보에 어떤 중요한 단편들, 성공의 볼트를 풀어버린 비밀의 열쇠, 내가 생각해낼 수 없는 대답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감정을 파먹고 있었다. 그날이 바로 샤워를 하던 날이었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를 하기 전날 밤 내게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초소형 기숙사 방에 앉아서 내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방을 둘러보았고 뭔가를 보았다. 사실 아주 많은 것들을 보았다. 암울한 내 인생이 떠오를 때마다 적어놓은 수십 개의 긍정적인 문구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아주 훌륭하다.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적힌 종이가 기숙사 방벽을 빼곡히 뒤덮고 있었다. 왜 이런 긍정적인 문구들을 방에다 잔뜩 붙여놨을까? 나는 행복하지도 부자도 훌륭하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던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현실은 그러한 가르침과 믿음이 모두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이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나는 마침내 인정해야 했다.
그것은 이런 긍정적인 문구들이 주는 진리를 나 자신에게 확신시키려고 인생 대부분을 노력해왔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행복하고 부자고 아주 훌륭하다 라고 믿기 원하는 만큼이나 그것들 중 어떤 것도 믿지 않았다. 사실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차가워졌다. 혹독한 현실이 뒤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아이고, 꼴 좋네. 나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다. 우울했고 패배감을 느꼈으며 의기소침해 있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일어나서 샤워를 했다. 나에게 특별한 아침이 되리라는 걸 제외하면 여느 때와 똑같은 아침이었다. 내 마음은 어제부터 이어져 온 생각들로 어지러웠다. 질문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았다. 만약 당신이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나에 대한 이 긍정적인 문구들을 오랫동안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해왔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를 믿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이 문구들을 믿지 못한다면 대체 내가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건 무엇일까? 내 인생을 바꿀 좀 더 확실한 길이 있어야 해. 그러나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계속 집중하던 중 무언가가 나를 때렸는데 비누는 아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그 순간에도 나 자신에게 계속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골몰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내 뇌가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것은 인간의 뇌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꾼 단순한 질문이었다. 만약 인간의 뇌가 질문하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자동적으로 찾아내 준다면 왜 나는 자신이 믿지도 않는 긍정적인 문구를 만들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 이런 눈 깜짝할 순간의 통찰로 오랫동안 그토록 반복하고 반복해왔던 긍정적인 문구들을 내가 왜 믿지 못했는지 마침내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문구들은 단지 남들에 의해 만들어진 선언이었을 뿐 내가 찾아낸 답이 아니었다. 내 삶의 고민이 담긴 질문도 아니었고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었다. 남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나는 지금까지 기계처럼 반복했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통찰은 단순한 한 가지 결론으로 내 생각을 이끌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긍정적인 문구들을 반복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만약 이 깨달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가 깨달은 통찰은 아무 쓸모 없어질 것이다. 그 이후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나는 나와 같은 사람들, 즉 삶을 바꾸기 위해 정말 노력했고 듣고 배운 대로 규칙들을 따른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으며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인생을 바꿀 수 없었다. 그들 역시 나처럼 수많은 성공학 멘토들이 말했던 긍정적인 문구들을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찰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 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해답 하나를 깨달았다. 이런 놀라운 뇌의 능력, 즉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뇌가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이 뇌의 능력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들을 하고 잘못된 질문들을 멈추었다면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르게 바뀌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세상에 살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이 1997년 4월 24일 아침, 내가 샤워하면서 깨달은 것들이고, 이를 통해 조만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리라는 것을 나는 예감했다. 샤워하면서 모든 것을 바꾸는 깨달음을 얻은 직후 나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니터에서 빛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깨달은 통찰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이 진실을 실행한다면 이후의 내 삶은 바뀌어야 해. 그런 뒤 나는 질문을 계속 적어가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마침내 의미를 띠게 되었다. 질문들을 몇 장이나 적고 나서 모니터를 다시 쳐다보았다. 내가 적은 단어들은 인생에서 내내 읽거나 듣고 말한 모든 긍정적인 문구들과는 달랐다. 이 사실은 확실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식의 사고를 명확하게 표현한 사람을 나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나는 이 발견이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했다. 그 전에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답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 이후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어떻게 인생을 바꿔야 할지 몰랐다. 나는 이혼한 30살의 종교학 전공자였다.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때까지 이 발견을 안전하게 두기로 했다. 6개월 후인 1997년 10월 20일, 내 인생을 바꾼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다를 수 있는 성공의 수준을 스스로 한계 짓고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억제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현상을 성공 결여증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성공 결여증을 다룬 나의 첫 책, 성공에 대한 허락을 출판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 다른 책을 출간하고 세미나와 워크숍을 하고 마스터마인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고 인생이라는 도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지 가르쳤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에서 발견한 방법을 모든 세미나, 기조연설, 작품,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계속 가르쳤다. 내가 고안한 단순한 4단계 방법은 당신의 질문을 바꾸고 당신의 결과를 바꾸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의 2부에서 이 4단계를 설명할 것이다. 당신은 이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나는 내 깨달음을 책과 TV 인터뷰, 워크숍 강연, 온라인 이벤트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러자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막힌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카드, 편지,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세미나와 마스터마인드 그룹들에서는 그들이 얻은 놀라운 결과들을 발표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들의 경력으로는 더는 승진할 수 없다고 느꼈으나 이후 승진한 것. 직원들의 급여가 몇 년간 정체되었으나 이후 사업이 성장한 것. 5자리, 6자리, 7자리, 심지어 8자리로 수입이 늘어난 것.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다이어트 및 운동 프로그램을 다 해봤지만 소용없다가 이후 마침내 몸무게를 줄인 것.
관계에 대해서 단념했으나 이후 꿈에 그리던 남자나 여자를 만난 것, 그들이 꿈꾸던 사업을 시작한 것, 수년간 바라던 책을 출간한 것, 파탄난 가족관계를 치유한 것, 모든 방법을 시도해도 실패했으나 이후 금연에 성공한 것, 약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불면에서 벗어나 편안히 수면을 취한 것,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성적이 향상된 것, 골프 시합이나 다른 스포츠 게임에서 처음으로 이긴 것, 그리고 이 외에도 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를 들은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이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어포메이션 혁명은 시작되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샤워를 하면서 물었던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책은 당신을 위해 쓰였다. 만약 당신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미적거리기, 자기의심, 과식, 흡연 등 모든 나쁜 행동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싸우고 싶다면, 쉽고 빠르게 건강해지고 자기 확신을 원한다면, 당신의 경력이나 사업에서 더 나은 금전적인 보상을 원한다면, 당신의 신앙, 당신의 가족, 당신의 경력에서 균형을 찾고 싶다면, 직장에서 더 많은 목적과 열정을 찾고 싶다면, 당신이 기다려온 남자나 여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난처함이나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더욱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빠르고 쉬우면서도 스트레스는 덜 받는 방식을 찾는다면, 이 책은 당신이 수년간 품어온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가지고 있다. 또 당신이 의식하지도 못했던 질문들에도 답을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난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즐기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시된 방법을 당신의 친구와 가족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나누어라. 그렇게 한 후 당신 앞에 펼쳐질 새롭고 풍부한 라이프 스타일의 기적에 놀랄 준비를 하라. 나는 당신을 믿는다. 노아 세인트 존, 어포메이션의 창안자이며 석세스클리닉닷컴의 설립자. 이 책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1.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지 마라. 당신이 바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 책을 소화하기 쉽게, 그리고 단계별로 진행하는 형식으로 썼다. 당신의 욕망을 좀 더 빠르고 쉽게, 노력은 덜 들이면서 체화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해 놓았다. 하지만 이 책은 소설책이 아니다. 각 단계마다 내가 질문하는 요구들이 있다. 이 요구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각 단계의 질문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라. 그런 후에 이 책을 당신 뇌 속에 있는 천부적인 능력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라.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어포메이션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 중 아무 때나 참조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디자인했다. 이 책은 오늘날의 바쁜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2. 책을 내려놓고 사색하라. 그리고 어포메이션 일기를 시작하라.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잠시 책을 내려놓고 산책하라. 하늘을 보라. 공기를 마셔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당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사색하라. 그리고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를
구입하라. 새로운 사고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면 쓰고 행동함으로써 그것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게끔 어포메이션 일기를 쓰기 시작하라. 고대의 경구를 기억하라. 가장 엷은 잉크도 가장 뚜렷한 기억보다 선명하다. 3. 당신에게 의미 있는 구절들의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라. 이 책의 어떤 아이디어와 구절, 질문들이 당신에게 강력한 감정을 가져다 주면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그어서 이후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라. 이 책에는 내가 당신에게 연습하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당신이 이 요구를 따른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라. 나는 50여 개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왔다. 그 때문에 당신이 이 방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리라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다. 나는 당신이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최단 경로를 설계했다. 물론 당신이 위험 요소를 피하도록 하면서. 덧붙이자면 하이라이트 표시를 한 구절 다음에는 반드시 날짜를 적어두어라. 나중에 다시 이 책을 볼 때 당신이 얼마나 진전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당신이 얼마나 진보했는가를 당신의 무의식에 강력하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목표를 향해 행동할 때 자신감이 강해질 것이다. 4. 이 책의 질문들을 이용하라. 그리고 자신만의 어포메이션을 창조하라. 이 책에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몇백 가지의 질문 사례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질문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서 제시한 질문에서 멈추지 마라. 이것들을 당신의 개인적인 목표와 욕망에 맞는 자신만의 어포메이션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2부에서는 어포메이션을 강화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을 바꿀 단순한 4단계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질문들이 당신의 인생을 창조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마지막에는 당신을 위해 작동하는 놀라운 생각의 힘을,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5. 적어도 이 방법을 당신의 친구들과 48시간 이내에 2번 공유하라. 이 어포메이션 기법을 적어도 친구들과 48시간 이내에 2번, 사랑하는 사람들과 1번, 그리고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와 함께 1번, 이렇게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공유는 당신이 삶에서 이 방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인간은 자기 통제력이 약하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덧붙여 친구나 동료와 이 방법을 공유하고 나면 이전에 낡고 힘이 빠지는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시작하고 또 방법을 공유하고 싶은 특별한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든지 직접 이야기해 주든지 당신의 마음속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신선한 채로 남아있을 때 그들과 공유하라. 6. 최대한 쉽게 하라. 세미나와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참가한 사람들은 가끔 왜 이렇게 어포메이션 기법이 쉽냐며 당황한다. 어포메이션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걸 비논리적으로 느낄 수 있다. 사실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정말로 그렇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새 집은 마술처럼 저절로 지어지진 않는다. 집은 필요한 지식과 훈련된 행동을 통해 건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설계 없이 열심히만 짓는 것보다 제대로 된 설계에서 열심히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올바른 방법에 적절한 노력이 더해질 때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인 사랑, 평화, 평온, 기쁨, 행복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기로 행복하기로 허락했을 때에라야 비로소 그것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감히 이렇게 말한다. 열심히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을 허락하라. 마음을 허락하면 많은 것이 쉬워진다. 당신은 이 점을 명심하라. 7. 단순함과 쉬움의 차이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일반적으로 단순한 것은 쉽고 쉬운 것은 단순하다라고 생각한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매우 모순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순적이지 않다. 단순함과 쉬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단순함은 정교하거나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쉬움은 거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단순한 것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의 성실함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단순함과 쉬움을 혼동하는 데 있다. 예를 들면 라면을 끓이는 것은 단순하고 쉽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요리법이 있다. 당신이 요리법을 따르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개인적 목표에 이르는 것, 예를 들어 체중 감량, 높은 산을 오르는 것, 책을 쓰는 것 등 이런 것들은 이론상은 쉬우나 성취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노력과 협력 행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중요한 개인적 성취는 그러므로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빠른 성공을 거두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빠른 성공을 종종 초심자의 행운, 즉 새로운 것을 처음 하게 될 때 뜻밖의 맞게 되는 행운이나 성공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그만두어야 할지 계속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이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만 명의 내 고객들은 어떻게 어포메이션을 사용해 그들의 삶을 즉시 바꾸었고 또 오랫동안 유지했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와 공유한다. 그러나 어포메이션 기법이 기절할 만큼 단순하고 충격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해서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명확하게 하자. 결과를 얻고자 하면 당신은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 나는 단지 돈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하면 돈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선생 중에 한 명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나 받아라. 삶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들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어떤 것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삶을 당신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삶을 진실하게 검토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를 갖춰야 한다. 만약 당신이 어포메이션 기법의 4단계를 따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도전 단계에서 일시적인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어포메이션 4단계 방법을 사용했던 전 세계의 많은 사람처럼 값진 것을 성취할 것이고 그 결과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8. 무엇보다 먼저 실천하라. 만약 당신이 체중을 줄여서 좋은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당신이 집을 짓고 싶은데 행동하지 않고 청사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렇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면 일을 잘 해냈다는 좋은 만족감과 함께 건강한 몸, 새 집 등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어포메이션 기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방식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투자해야 할 시간과 노력보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혜택들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내가 전체적인 틀을 잡아놓은 요구사항들을 따라 어포메이션 일기를 시작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9. 당신의 경험을 나와 공유하라. 나는 어포메이션 성공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당신은 공식 어포메이션 팬페이지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삶을 바꾸기 위해 어포메이션을 사용했던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올린 사진과 영상, 성공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의 경험과 그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인생의 도전들을 극복했는가를 읽고 고무될 것이다. 또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어포머들, 즉 어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가질 것이다. 100% 무료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지원을 바라고 다음 단계 교육으로 넘어가기를 원한다면 또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욱 풍요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기를 바란다면 그 어느 때라도 우리를 방문하라. 그러면 우리는 뛰어난 스태프들과 함께 아낌없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다음은 우리의 웹사이트이다. noahsaintjohn.com, 어포메이션.com, iopom.com. 10. 앞으로 40일간 매일 아침 이 책을 펼치고 그날을 위한 어포메이션을 강화하라. 내 고객들은 아침에 이 책을 무작위로 펼쳐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그날에 필요한 영감을 얻는다고 종종 말해주었다. 앞으로 40일간 이 방식을 따라하라. 그리고 다음 40일에도 이처럼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삶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1.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기억하라. 첫 번째,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어라. 두 번째, 자신에게 성공을 허락하라. 다른 이들을 축복하듯이 당신 자신도 축복받도록 하라.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에게 성공을 허락했듯이 다른 이들도 성공하도록 허락하라. 당신이 어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동안 나는 이전에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고
더 쉽게 삶에서 더욱 풍부한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당신의 선물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라. 그리고 당신의 삶과 주변의 삶이 더욱 놀랍게 변한 것을 관찰하라. 그것이 함께 일하고 함께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다. PS. 당신의 성공 이야기를 다음에 나올 어포메이션 책에서 보게 되길 바란다.